그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적 대표이신 사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통공사 통합면에서 제6번째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는데요. 여기에 또 중차대학 업무를 맡게 되신 우리 김철관 위원장이 그리고 여러 간부위원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같이 또 앞으로 2년간 또 일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계속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노조와 저희들 사측과는 요번과 공사가 언제 때 무엇보다도 같이 이게 어떤 특선은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공사의 어떤 이익 그리고 공사의 발전 그리고 우리 공사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은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전장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수요 또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또 안전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한 만큼 해줄 수 없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를 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는 우선은 저희들이 주역이 돼서 우리 통합노조와 저희 사측이 주역이 돼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6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저희들은 또 새로운 각오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교통공사가 발전하는데 큰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님 우리 강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현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으실 텐데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또 우리 17,000명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 또 그리고 안전 또 후세 그런 것들에 연관이 되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결실이 맺어지도록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빨간불이 아니고 하여튼 오늘 그 사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좀 짭짭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6대 집행부 염치없게 제가 또 한번 또 맡게 됐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방역에 이제 코로나19죠. 방역에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제 우려서는 또 노동자도 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중집도 우리가 좀 워크숍을 가려다가 오늘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저녁에 15일부터 가려다가 이 회사도 이러고 있고 또 여기저기 확진자 소식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취소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우리도 한번 이런 공정지 유행으로서 책임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상견례 방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동체죠. 노사는 공동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보면 이 노사 간에 잘 때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타인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시혜나 또 행정부 이런 걸 통해서 인사청탁이나 또 아니면 약간의 비리오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접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없애야 되고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또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걸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되고 신문만 보면 그냥 오늘도 또 방금 보니까 또 나왔는데 저도 이게 물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하지를 못하고 잘못하고 그랬더라고.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와 이 어려운 때는 같이 뭉쳐줘야 돼요. 공사가 같이 뭉쳐줘서 이 나라 축복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신뢰성이 쌓이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4.7 보궐선거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 체제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아마 노동 문제도 그렇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사입니다. 노사가 어려울 때 같이. 근데 가장 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뭐 적자도 문제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임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 없는 거죠. 재정 빚이 1조 정도 이렇게 된 상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새 시장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해봤지만 이게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참 이렇게 노동부 공사가 공동체가 이렇게 가까이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회사의 노사 또 이런 우리의 공동체를 믿고 가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시원하게 뭐 던져주고 또 국회의원 어디 찾아가면 하는 요리하고 거기에서 경영을 못한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답을 통해서 또 직접 직원들한테 메일도 보내줬고 우리 대답 첫 번째 나왔어요. 그때 첫 번째가 책임경영입니다. 책임경영. 그러니까 시에든 뭐든 간에 이게 타치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나 이런 경영들이 잘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타치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정 감시를 좀 한번 이번에 해보겠다. 이제는 시의원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지나치게 이런 것들이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집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좀 노동자 차원에서 인정을 낮아야겠다. 이게 이제 책임 경영에 일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무임수송 손실비용 이런 국고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도 호심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 동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재정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노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별로 없지만 최소한도 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같이 하지만 또 이제 지금의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노동 존중 특별시까지 하냐면 노동 존중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야기를 많이 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인지제에 바뀌면서 상당히 또 우리도 상당히 노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시집편이나 이런 데에서 노동을 존중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발락해야만이 공사가 잘 되고 공동체 잘 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2021년째 앞으로 노사관계라면 좀 더 만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소통하는 이게 땡깡고 뭐 없는 게 주라고 하면 이건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합의를 했던 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합의를 했던 것은 나오면 안 해야 되는데 합의를 했던 것들이 좀 안 지켜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021년 이제 우리가 단체 협약이 이제 5월달에 시작되니까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 임상범 소장님과 경영님들 또 사측 임원들 또 이게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이분들 진짜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신문은 맨날 못한 것만 끌려내고 이런 것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잘한 것을 좀 보도할 수 있고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참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사측이 엄청 좀 부담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 대신 노사관계는 정말 성실과 신의 이런 걸 갖고 좀 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제가 노사 안건, 그 다음에 논의됐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지난 4월 1일 총 7건의 안건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공사는 총 5건의 안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안건에 대해서 제가 전문만 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공사에서 제시한 안건은 총 5건인데요. 첫째가 2021년 임금 동결, 둘째가 연차 보상 제한 사용 촉진 확대, 셋째가 피복 직업 주기 조정, 넷째가 휴양소 객실료 지원 방식 변경, 5번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원화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가 2021년 전 직원 건강검진 연기, 둘째가 이러닝 자격증 교육 다양화, 셋째가 모니터 화면 필름 구매 지급, 넷째가 코로나 백신 접종 공과 부여, 다섯 번째가 기술사업소 기피부서 지정, 여섯 번째가 사단결관 근무 환경 개선, 일곱 번째가 이제 총괄적으로 지난 노사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이었습니다. 그 노사 합의 사항은 총 16건이었습니다. 이행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16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사가 지난 4월 7일 그 실무회의를 통해서 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공사 안건과 사측 안건을 토대로 저희들이 안건 협의를 통해서 정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협정서를 작성을 했고요. 협정서 저희들이 제가 낭독 전에 우선 오랜만에 이 자리를 이제 저희들이 마련했는데요. 그 노척 위원님들께서 또 각 본부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외로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들어서 좀 말씀을 주십시오. 중앙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제 각 쟁점본부에 대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 쟁점본부장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고객 차량 승무 기술 요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고객공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답변 드릴게요. 이야기 뭐보다 직접 질문하시죠. 그 노사 합의 사항 중에 보면은 장기 결혼 인력하고요. 길 다시 가항 그래서 저희들이 단협을 체결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장기 결혼, 상시 장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력이 육아휴직하고 공공에 따른 장기 결혼.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올해 채용 계획부터는 아마 고객 분야가 한 70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도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2021년 채용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아마 서울시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어차피 채용은 지금 서울시 승인 사항이거든요. 승인이 떨어진다면 이 부분 이런 대로 진행할 겁니다. 아니 그 서울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못합니까? 어차피 이거는 단연이라는 현황 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듣게 됐는데 의견 자체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협을 체결할 때 미리 서울시하고 이렇게 조율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단협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시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 계획에 이미 반영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요. 지금 여직원 침실 문제 이게 사실 안전하고 직결이 돼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여직원이 침실이 없다 보면 막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취재 실적 볼 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침실을 못 짓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그 침실을 못 짓겠다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여직원이 침실이 없으면 다른 역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지금 58 같은 경우는 뭐 222 근무에 333, 3232 뭐 이런데 3명 근무한다 하더라도 여직원이 있으면 한 사람이 힘을 썼을 경우에 남직원 하나 여직원 하나 근무를 해요. 근데 여직원이 야간에 막차를 타고 가버리고 첫 차를 타고 오는 동안은 남직원이 혼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전하고 직결이 돼 있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 뭐 6개인가 뭐 올해 6개라 그랬나요? 지금 침실 조성 공사는 우리가 작년에 4개를 하려고 했어요. 네. 이제 아마 공사 감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까지 반영이 돼 있었는데 아마 작년에 침실 조성 공사를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완료를 못한 부분 4개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끝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작년 거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침실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아마 공사 전체적인 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완료가 되면은 아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영문하고 다른 질문하고 다른 게 영문은 사업장이 157개역, 120개역 하면 270개가 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자를 뽑을 때 남녀 구분 없이 뽑게 되잖아요. 사실은 전 역의 여직원 침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 이게 사실 4년 전부터 예견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대표위원님께 이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직원 침실만큼은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 교통공사 같은 경우 수입하고 안전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침실, 여직원 침실 문제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고 뭐 사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예산 문제도 있지만은 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 또 침실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게 샤워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수 수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잘 알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질문하십시오. 예, 차량본부장 고영민입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머리털 나고 축하가 이렇게 받기는 처음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노사업에 돈 한 건은 아니고요. 하여튼 인단협에 제가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차량 분야 상급 상위표 확보권 하나고요. 1, 2급 통합직권 분리권입니다. 차량 분야 상위표 확보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타 직종에 비해서 차량이 가장 적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제가 오피스도 확인했습니다. 승무랑 인원이 오히려 승무보다도 저희가 인원이 많습니다. 승무가 3,299명이고 차량이 3,328명인데요. 상위표 상급만 하더라도 저희가 167에 승무가 247, 사무직은 말할 것도 없고 80명 차이가 여전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작년에 12월 달에 차량 본부 내에서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좀 제출하고요. 그리고 1, 2급 통합직권 분리권입니다. 이게 좀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 분야 11개 기지하고 우리 차량처 팀장들 자리 보시면은요. 전부 다들 상급 부장님들이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다 조사를 했고 이것도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기술직들을 천대합니까? 지금 차량 승무 기술 인원만 놓고 보면요. 전체 우리 교통공사에서 11,000명이 넘습니다. 고객 서비스 본부 4,100명이에요. 근데 상위 1, 2급들은 거의 다가 사무직에서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술들을 천대하고 전문성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들 보시면은 뭐 본사의 각종 안전처고 뭐 신사업, 구매처 각종 분야에서 나가서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직에 있는 팀장들이 우리 차량이나 기술, 통신이나 전기나 신호 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담녀만큼은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직정보의 안배를 꼭 해주셔서 우리 기술쟁이들의 자부심을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본부장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차량 분야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상급팀에 대한 부분들이 타 직종에 비해서 관리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 갖고 계속 얘기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인원이 많은 부분들은 어떤 집단 근무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대표자를 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해소해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보통 30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도 한 상급 부장 밑에 같이 포진해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람이 이 개인적인 성향들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상위 티오, 이 상급 티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금년에 조직 개편이 또 있다고 하니까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타 부분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일부 조정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이게 해마다 이 부분들을 조정할 때 보면 각 직종마다의 자기 어떤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보면 그 부분들이 이사 쪽에서 일정 부분은 해주긴 해왔는데 그게 항상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급 뭐 이 직급에 대한 이제 부분이 우리 차양구 부장님께서 이제 불만의 내용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1, 2급은 예전부터 개방형 이제 직급제라고 해가지고 직종 구분 없이 이 부분들을 1, 2급 진급에 대한 부분들 해왔어요. 그래도 그 안에는 어떤 이 직종에 대한 만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표에서는 제가 인사를 잘못해서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급 부장, 상급 팀장들이 좀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일단 이 상위 TO에서 공무원 수는 이제 빠지고 난 그 자리를 이제 2급 팀, 3급 팀장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급하는 1, 2급 진급 숫자 자체가 차량본부 내부에 근무하는 인원보다는 사실 어떤 근무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차량 쪽이 항상 뭐 사고나 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항상 위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부의 지원 부서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진급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우리 차량 직종이지만 타 부서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많은 진급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금년부터라도 지금 내부에서 고생하고 있는 고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 직원 간부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 2급은 비주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나 고마워서. 예. 이런 거 한마디 짧게. 예, 저도 우리 사장님이 정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새롭게 제기하는 것보다는 합의사항 이행 점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1번항에 보면 통상임금 작년 임금하기 협약서에 통상임금과 그래서 이제 기본급 90비율로 이제 바꿨고 그 불이익을 얻게끔 하겠다. 작년에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제가 이 부분은 작년 총액 그 임금이 있었을 때 불이익을 얻게 해결한다고 분명히 합의는 돼 있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똑같이 넘어온 부분인데 지금 저희 승부 같은 경우는 올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체계는 별도로 운영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예산해가지고 했지만 작년에 조금이 있었을 때 좀 해결됐으면 진짜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완벽하게 그 질문사항 다 해명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고민이나 검토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일원화가 필요하고 일원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1458 차 자체가 운영하는 특성이 이제 승무 자체가 체제도 다르고 예를 들면은 14호선은 기관사 차장이 2인 1승조가 돼서 근무하는 체제, 그리고 58호선은 1인 승무, 또 이제 145호선 중에 1345호선은 수동운전, 2호선은 또 HO로 바뀌는 등등 해서 업무 여건 자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그걸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비교적 수월했을 겁니다. 근데 업무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그 일원화하는 과정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원화가 이제 쉽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제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공장님 문제제기 하시는 것은 그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해결하기 위한 부분 아빠도 좀 더 논의하고 저희 맛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봉수 지금 한마디. 이번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정보 감사하고요. 와이프가 엄청 노동자고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정보 보고 조금 화가 좀 풀렸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합의한 사항인데 조명 콘센트 업무 분리에 대해서 진행 사항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4월 9일 날 저희는 이제 설계 변경까지 완료를 해서 그 협의서까지 자회사를 보냈어요. 자회사에서 6월 1일 날 시행한다고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지금 보니까 뭐 신규 채용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규 채용하는데 기간이 좀 촉박하다고 자회사 측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7월 네, 7월 1일이에요? 네. 아무튼 6월 1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간상. 올해는 당초에는 5월 안에는 시행하기로. 네, 그랬었죠. 나도 좀 늦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본부장 이양진입니다. 신재창 위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그 그러니까 현장이라면 여기죠. 여기 시설물 관련해서 네. 외주를 많이 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장난 시설물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통신이나 승강설비 같은 경우는요. 에스컬레이터가 부품이 없어서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뭐 일주일, 한 달 막. 그러면 그게 곧바로 여기에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통신도 안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전화기가 방송이 되거든요. 네. 전체 방송도 되고 뭐 대합실 상하선 다 되고 그 승강장에 있는 비상전화도 방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방송 자체가 안 돼요. 저희들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초등 조처를 할 때 그걸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치가 안 될 경우 관리감독 부서에 저희들이 바로 전화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뻑하면 뭐 부품 없다라는 소리가 다반사예요 그냥. 그거를 좀 조사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역 현장에다가 요러한 것이 제때 조치가 뭐 다 있을 거예요. 뭐 48시간 내에 조치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공문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 계속 외주 업체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뭐 부품 없다 그러면 뭐라 할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거 좋으신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 승강기 같은 데는 뭐 부품을 외국에서 수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장이 났거나 좀 고장이 기미가 보인다면 저는 에스컬레이터 가동을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승객 안전사고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그럴 경우에 안내 표지판을 붙이고 여기에다 충분히 양해를 구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질타를 좀 많이 했는데 직원 대 직원이면 해당 관리소나 이런 데도 처리를 해줘야지 그걸 용역사로 바로 전화해라. 이건 매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이게 수리가 안 되면 지체등록을 물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건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만약에 서 있으면 역 직원들은 아주 승객들한테 박살납니다. 온갖 욕 다 먹습니다. 그 감성적인 안내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다 부착을 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수 의원님, 예. 그 통합시 예. 직급 체제 그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형평성 보완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예.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아, 그게 이제 그 결국은 형평성이 인사 승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저희가 이제 이사청하고도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회의 볼 때 아마 올 상반기 정도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저희들이 실무를 좀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통합 이전에 그 입사했던 분들에 대한 중증성 문제인데 이제 90년대는 이제 마무리 지었다고 보고요. 몇 분 안 남으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00년부터 05년, 58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05년 이후, 그 다음에 13년에서 이제 17년 통합되기 전까지 16년까지 입사한 분들 그분들이 지금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러든 저러든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에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상분기하면 가능하다는 예, 저희들이 뭐 그게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기 승무부장님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해놓고 나서 본인이 얘기를 또 안 하셨네. 그래서 저기 기지관제 그 비신약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기술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승무분야로 넘어왔죠. 그런데 기술에서 일할 때는 기술 비신약관에서 2배치를 갖다가 승무 기지관제로 오니까 이게 5.5씩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착오가 있다 보니까 6.5H를 지급한 데가 있고 6H를 지급한 데가 있고 그래서 임금 환수가까지 벌어졌잖아요. 근데 같은 일을 분명히 하는데 다른 직종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6H를 주면서 5.5H를 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리적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이 해야 되느냐 달리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근무 실패를 비교해봐도 그 현재 적용하는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희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현재 실태와 지급하고 있는 이런 근무 실태와 그 야간 근무 시간 적용하는 부분하고 좀 일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이제 경무부사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을 것 같은데 경무부사하고 기피부사하고 상당히 좀 같아져요. 힘든 일을 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고장률이 높은 만약에 군자 차량기지는 고장률 때문에 이제 성과에서 나쁘게 나왔고 또 만약에 승객이 많이 타는 어떤 그런 구간에 있는 기관사들은 만약에 또 그런 승객 사고 때문에 또 성과가 나빠지고 또 승객이 많은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민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고 문제 때문에 또 성과가 나빠지고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일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그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공사에서 어떤 인사나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이라든가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조정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부탁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제 관제사 교육 있지 않습니까? 관제사 교육에서 좀 보니까 이제 관제사 교육의 폭을 좀 이제 그 저희 연수원 쪽에서 좀 좁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제사가 지금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제사 교육의 폭을 좁혀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폭을 좀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인예결합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철도 경력자에 대한 시효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바로 이어서 우리 재직자, 신규 그 관제사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교육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첫 대변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향후에 이제 그 2사분기, 3사분기 있으니까요. 그때 또 차제에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현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동안에 그 노사간 저희들 취지를 통해서 정리된 그 문구가 확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좀 해주시면 제가 낭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 1사분기 노사협력회의 협정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28조의 원리로 2021년 1사분기 노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서를 체결한다. 1.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며 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공동 건의한다. 2. 노사는 2020년 임금협약 부대협정서 제2항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3. 2021년도 연차휴가 보상 인수는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4. 2021년 하반기 직원 공고 연수는 본부별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5.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6. 사람결관 내 휴게실 설치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021년 4월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 위원장 김철관입니다. 오케이. 예, 노사협력회에서 정리된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이렇게 협정서는 실무에서 좀 땅처럼 충분히 논의되고 아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까 몇 개 조화를 했는데 우리도 협정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사분기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거 때문에 이렇게 못해서 저 사람들이 일사분기 노사협의회를 해주는데 우리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좀 협정서 설명을 했구나. 어쨌든 이런 협정서에 도움을 줘서 좀 고맙습니다. 차장님도 고맙고 우리 전주 차장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차장이라서 차장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저 위원장이 차장이다 보니까 못해요. 사람 상급 비호 이런 거 진짜 참 나한테 압박을 하는데 한 번도 사장님이나 누구한테 하질 않았어요. 이런 거 차장이 못해요. 그런데 정말 지금 하도 저렇게 그러니까 좀 그에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승무 보수체계 이론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이양진 우리 참 원론대 우리 노동조합으로 갔을 때 위원장님 팀이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우리 성희롱이 성폭력 이거 방기 위해서도 여자 화장실 좀 설치하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조명 이런 것도 지금 아까 이제 뭐 치워지자 약간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라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맙고요. 이런 것이 노동조합에 그 정도 아직 그 정도 몇 달 늦은 것 같고 땡깡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너무 고맙고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통합이 이제 4년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화학적 결합이 물리적 결합을 했지만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4, 54, 58은 없다. 통합이 된 이상 사장님이 적재적소에 훌륭한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14에 나가지고 또 58에 나가지고 그냥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들을 달려는 것이 또 경영진이고 노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못 쓰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인재를 좀 찾아서 사장님도 인사를 이번에 5월 초나 5월 중순 정도 조직 개편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비리나 뭐 어디 청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그래서 노동조합을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 적은 노조라도 성실히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 노동자 간부들이 본부장을 찾아왔을 때 성실히 또 이렇게 답변해주고 고맙습니다. 항상 그래 있지 않고 위원장이 임기가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최대한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장님이나 이런 데 너무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간 이 사장님이 그 어린 국회의원들은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머리를 굽히면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나도 사실상 성향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친구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가고서 또 저쪽을 안 가더라도 나는 거기 가서 고개를 100% 숙입니다. 이거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성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야당을 의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재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에서 대협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오시영 시장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가서 좀 활동하는 생각을 하자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계속 성실히 임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정말 통합노조는 다르다. 정말 공동체를 늘어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뭐 사실은 늘 승진이나 뭐 그런 거일 때 사실 특정 간의 균형 맞추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인사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절반만 주시면 뭐 완전한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 차량인데 감독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량이 이게 차량 본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간사님 차량이 네, 그렇죠. 우리 안전장관 그래서 차량이 아, 그렇다. 그렇게 보면 또 모를 수 있나? 한국도 하여튼 최대로 이제 범위 내에서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6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또 이렇게 이전에 좀 무거웠던 것들 이렇게 타결을 짚고 마무리 짓고요. 또 이런 또 첫 출발이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했듯이 그 코로나 사태 아직 안 끝났죠. 재정 문제 있죠. 또 서울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리더가 바뀌는 그런 전환기의 과정 속에서 우리 공사가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갖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공사가 흔들림 없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통해서 우리 17,000명 우리 직원들 또 노조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 짓고요. 양 대표위원님 사진 촬영 좀 두 분 나오셔서.